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EU가 애플에 5억 유로의 페널티를 부과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스포티파이가 애플의 반독점 규제 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EU가 애플에 이렇게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사실 유럽에서는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 대 유럽 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냐라는 우려까지 커진 상황이었었는데요. 드디어 유럽연합에서 반독점 규제를 이유로 이 애플에 대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연초부터 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이번 소식까지 겹악재로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 맞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애플에 대한 벌금 5억 유로나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는요, 무려 7,200억 원에 달한다. 엄청나게 큰 규모이죠. 자, 이유는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럽에서는 이런 반독점 이슈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벌금을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있는 판결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핵심은 음원 시장에서 애플 뮤직에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을 차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겐 결국에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핵심은 이 바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스포티파이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저희가 최근에 실적 발표도 했었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애플 뮤직과의 직접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 뮤직은요, 애플이 직접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들어간 다음에 앱을 다운받아서 이를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애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앱 수수료를 이 애플의 앱스토어에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매출의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포티파이는 이는 너무 과한 처사다. 그리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서 애플은 하나도 물지 않는 것을 이 스포티파이만 과하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반독점 조사가 들어간 것이고요. 3년 넘게 4년여 가까이 끌어왔던 이슈가 이제서야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려가 있었습니다. 최대 많이 가징금을 때릴 경우 매출의 10%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반독점 규제 유럽 관련 기관들의 목표였는데요. 이번 역시 애플이 혹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벌금을 묻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매출의 10%까지 갔었다면요, 270억 달러, 이 한국 돈으로는 36조 원에 달하는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유럽 연합의 설명이었기 때문에 과연 애플이 이런 철퇴를 맞을 경우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주가가 더욱 빠지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의 벌금이 나왔다라는 점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와 이러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애플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은 지난해 6월에 EU의 규제 당국과의 비공개 공청회를 통해서 외부 결제도 허용하고요. 이런 앱 서비스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시정했다라고 항명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도요, 여전히 애플에서는 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 단순히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기업의 비용의 증대는 소비자들의 비용 확대로도 연결된다라고 해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앞으로 이러한 EU, 유럽연합과 빅테크 기업들의 갈등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먼저 철퇴를 맞은 상황,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요, 여러 가지 서비스로 인해서 올해 좋은 분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만약에 EU와의 갈등이 확산될 경우 향후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사로는요, EU가 애플에 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이 빅테크 기업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는 역대 최대의 규모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바로 중국의 소식입니다. 자, 중국이 긴 연휴를 끝내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장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오른 배경을 보면요, 이 춘절 기간 중국의 소비가 크게 회복됐다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4년도에도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중국 시장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초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절 연휴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이 데이터들의 결과값이 좋게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향후 조금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 한국과 비슷한 기간이죠. 춘절 황금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약 8일간의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가족들, 다시 한번 만난 가족들과 함께 소비도 하고요. 문화 관광도 즐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설을 맞이했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게 기대보다 못 미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잘 열렸다면은 시장에서는 소비의 문화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내 여행객들이 4억 7,4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4.3%나 늘어났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이고요. 점차 이동에 대해서 이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된 게 2020년이죠. 그 직전에인 2019년대의 데이터와 비교해도요. 이번 이동의 규모는 19%나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만큼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행객이 늘어났으니까 지출액도 늘어났겠죠. 이번 기간 동안 중국의 국내 여행객의 지출액은 6,326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는 118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역시 작년보다 무려 47.3%나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요. 또한 2019년보다도 당연히 7.7% 증가한 숫자. 이제는 코로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 경제가 줄어드는 것들, 바로 소비가 축소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이번에 좀 데이터로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데이터도 있는데요. 중국의 국세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세무총국에서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서비스 관련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평균 52.3%나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비스 관련 소비라는 게 결국에는 호텔을 이용하거나요. 여러 가지를 소비하는 데 쓰였던 돈입니다. 정말로 실물 경제, 실질적인 소비와 맞닿아 있는 데이터가 더 좋게 나왔다라는 점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동기보다 86.7%나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문화생활에도 지갑을 열었다라는 점은 향후 중국 경제가 24년도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중국 극장가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라는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중국의 국가 전역, 여기가 바로 영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인데 연휴 기간 동안 박스 오피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47% 늘어난 80억 1,600만 위안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즉 문화 소비에 쓰이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여파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숫자로 읽힌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왔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불안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요. 기업이 성장을 해야 이 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주가 부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중국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과연 이번 소비 데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일단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이 춘절 기간 중국의 소비와 여행 수요가 증가했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거래를 승인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우회 상장을 승인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기사를 보시면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뭐 AI와 관련된 SNS 논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경제 결정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 트루스 소셜의 우회 상장을 사실상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과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의 변수가 될 것인가를 놓고 지금 경제 관련 업계에서는 분석이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라는 것을 해야 되죠.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 합병을 하기 위한 기업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두 기업의 합병을 해야지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요. 이를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었고요. SEC에서는 자료가 미비하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승인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간 시간을 끌어온 일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SEC가 굉장히 묘한 타이밍에 이러한 인수합병을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취와 어떤 영향을 있을 것인지를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 승인 소식이 나오자요. 이 스펙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도 전날보다 16% 오른 50.56달러에 마감했다가 전날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4% 다시 떨어져서 현재 종가는 48.5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 주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몸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주가 역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만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합병 이슈까지 나오는 호재까지 작용하면서 과연 이 기업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한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업의 기업 가치는 약 100억 달러, 13조 3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트럼프의 지분 역시 최소한 40에서 60%대까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직 IPO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분율이 나오진 않은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한 40억 달러의 지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이 돈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의미를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돈이 많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기업, 이 트루스 소셜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신의 대권의 꿈을 다시 쟁취하는 데 이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적인 SNS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SNS가 있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현재는 X가 되어 있는 서비스 등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을 배제하는 움직임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것이 이 트루스 소셜입니다. 사실 SNS의 기능보다는 이 트럼프의 선전도구로 이용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기업 가치가 조금 부풀려졌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만 된다면 이 SNS의 가치는 또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한몸이라고 볼 수 있는 트루스 소셜, 어떤 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 등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측에는 좀 악재가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소식이 어떤 변수로 좀 작용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기사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